이집트는 새로운 난민 유입 압력에 대비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가 중동을 극도의 위험 단계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25일 토요일 미국이 해상 통로를 재개방하기 위해 동원하는 것은 단순한 해군 작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걸프 전쟁이 다른 형태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이며 이란의 잔혹한 탄압이 더 많은 인구 이동과 이미 한계에 다다른 국가들에 더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기는 바다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국경에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민감한 지점은 석유뿐만 아니라 민간인 인구입니다. 전쟁이 대규모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란에서 새로운 탈출 행렬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곧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야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저널리즘 퀄리티로 전해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밀소날비스 뉴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집트와 이란 주변 국가들은 이미 이란의 위기를 형성 중인 이민 폭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UN 난민기구에 등록된 약 102만 9천 명의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수단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약 150만 명의 수단인이 이집트로 피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란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튀르키예는 이미 불안정한 상황에서 탈출하려는 이란인들의 탈출 경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많은 이란인들이 이동하거나 비자를 유지하거나 임시로 안전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파키스탄 등 인근 지역들도 이미 난민과 실향민 그리고 압박받는 공공서비스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알자지라는 2026년 3월 이란 인접 국가들이 조용히 대규모 탈출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UN 인도주의 보고서에서는 국내에서의 강제 이주 위험이 커지고 있고 국경을 통한 새로운 탈출과 다른 국가로의 이동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하지만 심각합니다. 만약 걸프 지역에서 전쟁이 재격화되면 항로를 바꾸는 선박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안전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동이 시작되면 이미 부담이 큰 국가들의 주거, 병원, 학교, 일자리, 공공안전, 식량 등의 큰 압박이 가해집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수천 명의 이란인들이 정치적 두려움, 박해, 경제 위기, 사회적 붕괴로 인해 이란을 떠났습니다. 그 후 전쟁이 일어났고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은 이주를 더욱 확대시켰으며 이로 인해 유럽, 북미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란 디아스포라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란 이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이란은 이슬람 혁명 이후 유럽의 주요 망명 신청자 출신국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거는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 사이의 오래된 전쟁은 단지 전사자와 파괴된 도시만은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 전쟁은 취약한 지역에서 가족들을 내몰았고 반대자들의 탈출을 증가시켰으며 이란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란의 기억과 망명에 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망명 신청이 정점에 달한 시기는 1988년이었습니다. 신청자는 4만 7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잊혀진 사소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경고입니다. 군사적 압박이 내부 탄압과 경제 위기와 결합할 때 탈출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 됩니다. 이 시나리오가 더 크게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두렵습니다. 이란은 이미 제재, 해상 봉쇄, 내부 긴장, 신뢰 하락 그리고 새로운 공격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대응이 해상 분야를 넘어 더 강경한 작전으로 나아간다면 이란 내부의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기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떠나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란인들의 자연스러운 경로는 먼저 터키, 이라크, 코카서스, 걸프 지역 또는 아직 열려있는 항공로를 통해 이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 위기 상황에서는 이동이 첫 번째 목적지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동은 가족 네트워크, 밀수 경로, 망명 신청, 인도주의 통로를 통해 퍼져나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집트가 경계태세에 들어간 국가로 등장합니다.
카이로는 이란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위기가 겹치는 중심에 있습니다.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를 보유하고 있고 가자지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수단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걸프 국가들과 대화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통로이자 거주지로 기능합니다. 만약 걸프 지역이 새로운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이집트는 단순히 외교적 충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인도적, 경제적, 안보적 충격까지 받게 됩니다. 이란인들의 잠재적인 이탈 역시 새로운 압박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지역 전쟁이 발생하면 일부 피란민들은 다른 경로를 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길들이 비싸거나 막히거나 위험해질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그 위치와 외교 네트워크 때문에 중동에서 발생하는 어떤 대규모 인구 이동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동원은 이러한 위험을 높입니다. 이는 워싱턴이 호르무즈 해협을 영구적인 협박 수단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영국 하원은 4월 13일 미국이 이란 항구에 도달하려는 선박들을 겨냥해 역봉쇄를 시작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한편 해협 재개방은 파키스탄이 중재한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봉쇄가 끝나지 않을 경우 군사 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유포 중인 문서는 이집트가 위기 중재에서 물밑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이집트 중재자들이 걸프 지역의 긴장 고조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만약 분쟁이 확대될 경우 이란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카이로가 이 문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카이로는 위기가 본격적으로 닥치기 전에 이를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다시 지상전, 해상전, 공중전으로 동시에 전개된다면 이집트는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걸프 지역은 이집트의 지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움직임을 주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이주 문제로 걱정하는 유럽 국가들 역시 안정성을 위해 압박할 것입니다. 카이로는 동시에 자국의 경제, 영토, 그리고 사회적 방어선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의 역사는 전쟁이 시작된 곳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슬람 혁명은 망명을 낳았고 이랑 이라크 전쟁은 강제 이주를 초래했습니다. 걸프 전쟁은 군대, 석유, 동맹을 뒤흔들었습니다. 시리아 전쟁은 수백만 명을 집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수단의 분쟁은 이미 이집트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과의 새로운 위기가 또 다른 인도적 전선을 열 수 있습니다. 이는 항공모함만큼 눈에 띄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안정성에 있어서는 그만큼 폭발적일 수 있습니다. 난민은 아무 이유 없이 생기지 않으며 국가가 안전을 제공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전쟁이 말라가에 다가오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며 두려움이 일상을 압도하고 가족들이 기다림의 대가를 깨달을 때 난민이 생깁니다. 이란의 경우에는 도피에 대한 역사적 기억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정치적 단절로 인해 형성된 디아스포라가 존재합니다. 이미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누구를 찾아야 할지, 어떻게 나가야 할지 아는 세대가 있습니다. 전쟁이 확대된다면 이 네트워크는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군사 논리에 따라 움직이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힘의 상징이 됐습니다. 워싱턴은 이란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군사적 행동 하나하나에는 부작용이 따릅니다. 압박이 이란의 무역을 무너뜨리면 도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도피가 늘어나면 이웃 국가들과 협력국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지역의 정치적 이주 경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을 확인해 밀선 알베스 뉴스 커뮤니티와 더 활발히 소통해보세요.